원소와 주기율표라고 되어 있죠? 시작. 자,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원소의 정의가 나와 있어. 원소의 정의. 그치? 그래서 한글로 아마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다. 그지? 자, 원소는 뭐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뭐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하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래서 얘네들 중학교 3학년이잖아. 그지? 뭐 눈을 굴려가야지 학년을 기억하냐? 어?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원소, 원자, 분자 배웠어. 그지? 배우면서 첫 번째 학자, 생각,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이런 거 한번 배웠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원소의 정의가 나와 있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돼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돼. 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이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느 학자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게 있었을 거야. 기억나? 기억나? 아, 한 번이 아니라. 자, 라보아제. 자, 라보아제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 주철분 실험이라는 거를 해요. 주철분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물을 분해해. 그지? 자, 물을 분해했어. 자, 물 분해를 했어. 자, 얘를 분해했더니 뭐와 뭐로 나누어져?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져. 자, 방금 처음 얘기했잖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야. 그래서 이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된대. 근데 어떻게 됐어? 물을 분해해서 뭐와 뭐로 나누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잠시만. 수소와 산소로 나누었어.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었어. 그러면 물 결국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물분 실험이랑 흡사한 게 뭐라 그랬어? 같은 거. 물에 뭐예요? 전기분해. 물에 전기분해 실험. 그치? 똑같지만 물에 전기분해 실험. 물을 넣고 정유기이라는 데는 애를 넣고 전해질 넣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극을 꽂고 마이너스 극을 꽂고 그러면 물은 H2O니까 얘는 O는 뭐야? 산소니까 음이온이잖아. 얘는 양이온. 그럼 발견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에서는 누구 발견할 수 있어? 수소 발견할 수 있어. 그치? 마이너스에서는 수소 발견할 수 있으니 플러스에서는 누구 발견? 산소를 발견할 수 있었지. 그치? 그래서 뭐 나누어지는 걸 확인을 했어. 됐죠? 그냥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특징.
현재까지 알려진,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 대략 얼마? 110여 가지라고 돼 있지? 대략 110여 가지. 근데 이 110여 가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애는 책에 110여 가지가 아니라 뭐 118가지라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체크를 하더라고. 110, 116, 118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만 해놔. 알겠죠? 원소 모여서 물질을 다양한 물질을 생성한대요. 원소가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어떻게든 생성한다. 무슨 말인지 되지? 이게 기본적인 성질인데. 이건 가지고서인데 그러니까 원소의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서 이제 또 나열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 우리 제목보다시피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수가 될 거 아니야. 뭘로? 주기율표. 그지? 자, 보세요. 자, 주기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기율이 정확히 뭐야? 주기율.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봐요. 성질이 비슷한 거를 원소를 나열한 거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나열한 것을 주기율이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하는 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주기율 표가 되겠지. 근데 이 주기율표가 갑자기 생겨난 거는 아닐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원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표로 작성이 될 수 있었겠지. 근데 우리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잖아. 그거 뭐야? 원순으로 외운다는 소리야. 방금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었어. 원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게 지문 외우기가 힘들어. 자, 보세요. 자, 원소들을 나열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했고, 이거를 표로 나타내는 게 주기율 표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주장한 학자들이 누가 있냐? 첫 번째가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 이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주기율표를 뭐의 순서대로 나열을 했냐면, 이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어. 그럼 원자량이 정확히 뭐냐? 원자량은, 자, 얘 뭐야, 얘. 탄소지. 질소금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한 값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지금 주기율표를 외울 때는 수소는 1번이고, 그 다음에 수소 다음에 헬륨이 2번이고, 그 다음에 리튬이 몇 번이야? 3번이고, 이런 식으로 외웠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주장한 건 주기율표는 원자력 순서대로. 자, 정확한 종이를 한번 보면 성질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어. 멘델레예프.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의 순서냐? 이 사람도 원자량 순이에요. 이 사람도 원자량 순이에요. 그리고 모질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기율표가 이 사람이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지. 이 모듈리는 뭐의 순으로? 원자번호 순.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을 한 거. 됐죠? 주기율표의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생각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건데, 자, 현재 주기율표를 보면 현재 주기율표를 보면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용소, 산소, 질소, 그치? 이런 식으로 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얘는 세로야, 세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되는 여기 세로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해? 족이야, 족. 그리고 이렇게 가로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봉소, 탄소, 질소 이렇게 되는 거를 가로. 그 얘를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해.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족은 세로로, 족은 세로. 그래서 얘는 1에서 18쪽까지 나열이 돼 있어. 1에서 18쪽. 그리고 주기는 가로로 어디에서 어디야? 1에서 7쪽이가 있죠. 네. 이거랑 저 반대인 거예요? 얘도 잘못 읽어서 그럴 거야. 아마 어떤 표? 이 조개 설명하는데 이렇게는 바로 안 써? 이잖아. 18. 이렇게. 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도그죠. 나 시작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어. 자, 그래서 족은 1에서 18, 주기는 1에서 7주기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면. 그래서 주기 일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왼쪽부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왼쪽부터는 자 왼쪽에는 주로 금속 원소가 왼쪽부터는 금속 원소. 그래서 1쪽에 해당되는 금속이 메탈리 금속. 2쪽에 해당되는 게 뭐 이거는 몰라도 되기는 하지만 알칼리 호금속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나열되어 이렇게 된다라고 봐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은 뭐야? 기금속이 있지. 기금속 원소가 나열돼. 현재 주기율표가 이렇게 된다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주기율표 나열이 되어 있지. 수소부터 시작해서 칼륨, 칼슘까지는 기본적인 20개가 되는 거고, 작은 것들 좀 동그라미 좀 쳐보자. 우리가 이제 뭐 앙금 생성이나 이런 것들 쭉 하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쪽에, 그러니까 망가니즈 있죠. 크로뮴 옆에 망가니즈.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구리도 알아둬야 되지. 그 다음에 아연도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브로미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면 은, 지금 은 있죠? 그 다음에 CD, 카드뮴도 많이 나오지? 아, 있죠, 아이오딘도 반환 되고, 그 다음에 AU, 금, 에 HG, 수은, 그 다음에 PB, 납, 이거는 20개를 제외하고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자, 여기서 알아보면 이제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있어? 금속원소는 어디야? 왼쪽부터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게 금속원소가 되지. 참고로 금속은 우리가 높은 열기에서는 녹일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금속은 주로 어떤 상태? 고체 상태죠. 근데 삼각형을 붙이는 게 있어. 그게 누구야? 수은이죠, 수은. 전기면도성. 금속 일반적으로 열 금방 오르지. 금방 오르고 또 금방 식잖아. 그치? 열과 전기전도성, 금속도 전기 잘 통하지.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금속인데 전선 안에 사용되잖아. 이 금속이 바로 나왔을 때는 광택이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공기와 물과 접촉하면서 광택을 잃어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금속원소는 주로 어디에 이용되느냐?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 비금속 주로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비금속은 오른쪽에. 인체와 고체, 열과 전기 전도성 작다. 비금속, 수소는 우주 왕복선의 연료. 질소, 질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돼? 많이 살 수 있지. 한 2천 원 주면은 한 어느 정도 사잖아. 예, 과자 한 사면 그래도 과자를 딱 뜯으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과자 뜯으면은 뭐 바닥 빠지는 소리만 겁나 크게 나고 과자는 절반 정도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나? 요즘 과자 한 2, 3천 원 줘 거의 한 봉지 살 수 있지 않나? 그지? 뭐냐? 뭐 요즘에는 잘 안 먹긴 하다. 주로 못 먹어. 간식 같은 거. 과일이나 뭐 좋아해? 먹는 거 다요. 온갖 거 다? 좋아해? 네. 나 타코이 맛있지. 넌 뭐 좋아해? 저는 아, 지금 그래도 과목에서 그래도 이게 꼬집어서 좋아하는 게 있어. 블루베리 빨리 누가 전에 데이트 있을 때 딸기를 엄청 먹거든. 뭐 이상한 애가 뭐 그래서 그런가 봐. 이거 주워먹는 거한 두어 번 먹으면 확 다 없어지는 거거든. 진? 음. 집 너무 그만해 먹으면. 블루베리 애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지? 성분의 그 빨간색 대가리 부분 있지? 그게 있죠. 중금속 어때요? 중금속. 중금속은 어떤 성질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경계에 있는 성질이 중금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붕소나 규소나 점화유리, 금속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금속과 할로젠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뭐냐? 죽는 거 아니지? 네. 너무 기침을 무섭게 하지 마. 자,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족이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왔지? 1쪽, 17쪽, 그리고 18쪽.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족은 좀 알아둬야 돼. 자, 여기서 뭐야? 17쪽은 할로젠, 18쪽은 비활성소. 이렇게 세 개가 있어. 1쪽, 17쪽, 18쪽.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 한번 보세요. 주기율표야. 주기율표에서 누구를 제외한다? 얘를 제외해요. 수소 제외해요. 왜냐하면 1쪽이 어떻게 돼? 1쪽. 1쪽이 자, 1쪽 수소, 플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이렇게 쭉 내려가. 얘네를 금속이라고 하는데 금방 보다시피 금속에는 포함 안 되잖아. 그래서 금속이라도 얘를 제외한 얘부터가 금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주기율 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이다. 실험과 고체 상태. 금속은 녹이기 전에는 고체 상태지. 실험에서 고체 상태로 광택색 광택을 띈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는 건 그만큼 촘촘하다는 얘기야.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 물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얘네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공기 중에 들면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린다. 부식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합니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수소기체. 그리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무슨 성질? 염기성이다. 두 번째 해당되는 게 17쪽이에요. 17쪽. 그 다음에 할로젠. 할로젠은 주로 어디야? 17쪽에 속하는 비금속이야. 17쪽에 속하는 비금속이야. 비금속.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이 17쪽에 속하겠죠. 그래서 얘는 심해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그러니까 원자 두 개가 결합한다라는 거는 원자가 두 개, 이원자 분자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 수소와 잘 반응하고 수소와 반응해서 생성된 할로젠한 수소를 물에 녹이면 금속은 물에 녹이면 무슨 성질을 띈다 했어? 염성이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산성을 띈다라고 봐주면 돼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직접적으로 비활성. 얘는 금속, 얘는 미금속. 근데 얘는 비활성. 다른 것들이랑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결국은.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18쪽에 해당되는 애들이 전부 다 안정적인 상태라고 봐주면 돼.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 내용을 1번 뒤에 그 개념확인 문제 있잖아. 개념확인 문제 1번부터 6번까지만 좀 해주세요.
보자. 1번. 원소와 주기율의 발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어. 자, 2번에 3번 O, 4번 X. 2번은요,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어. 가로줄은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했죠.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을 했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했어. 자,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는 대부분 금속 원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대부분 비금속이 있다. 3번. 다음 원소들을 금속 원소와 비금속으로 나누라고 했어. 자, 금속은요, 나, 다, 마. 비금속은 가, 라, 바. 자, 4번에 A 영역과 B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을 각각 무엇이라고 하냐? A는 우리 뭐라고 하지? 알칼리 금속이죠? 1쪽에 해당되는 애들 알칼리 금속. B는요? 할로젠. 5번. A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 첫 번째, 1번 X, 2번 X, 3번 O, 4번 B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표시하래. 전기 전도성이 크다. X. 2번. 각 원소들은 특유의 색을 띈다. 3번.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X. 4번. 반응성이 커서 금속과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네. 되어 있고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음. 원자. 원자는 동그랗게 생겼죠. 원자의 전자배치. 자, 원자 어떻게 생겼다? 동그랗게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리고 원자의 정중앙에는 플러스의 성질을 두는 얘가 뭐야? 원자 핵이야. 그리고 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얘를 돌고 있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얘는 누구야? 전자야. 그죠? 그래서 원자핵을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누어져?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어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전자가. 그래서 원자의 성질은 원자는 어떻다?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죠? 그럼 식들이 한번 보세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피곤을 했다. 그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대.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는 원자마다 달라. 주기율도 우리 외우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다 다른 것처럼 양성자 수도 다 이렇게 다르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원자의 양성자 수는 원자의 양성자 수는 누구와 같다? 전자 수와 같지? 그치?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고
결국은 전자수는 뭐와 같다? 전자수는 뭐와 같다? 원자 번호와 같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원자 번호와.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원자 모양도 점차 변천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 원자 모양은 점처럼 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자는 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들은 전자치를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그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 근데 이와 같은 전자 배치도 규칙성 있게 나열을 했단 말이야. 자, 그걸 아래쪽에 보세요. 첫 번째,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보세요.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야.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야. 이게 에너지 준이라고. 특정한 에너지. 자, 그래서 얘는 뭘로 표현을 하느냐? 두 번째, 전자 껍질로 표현을 할 거야. 전자 껍질. 쉽게 얘기하면 이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라고 봐도 무관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표현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원등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돼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원자핵을 주변으로 원자핵을 기준으로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이래. 그러면 원자핵이 여기 있으니까 얘한테 가까운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 누구야?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얘는 가지는 이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이름이 K야. 두 번째 전자 껍질은 L. 얘는 M. 얘는 N. K, L, M은 O. 이렇게 해서 전체 5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네가. 5개 이름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봐. 각 전자 껍질. 그러니까 원자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 얘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이니까 K 껍질이 되겠지. K 껍질은 할 수 있는 전자 수가 몇 개냐면 얘는 2개야. K 껍질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 수가 2개라고.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게 돼. 그래서 여기서 2개인데 그 다음에 몇 개씩 채울 수 있냐면 8개씩 채울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전사 껍질은 2개. 가장 가까우니까 첫 번째는 2개.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전전 원자에게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그 말인 즉슨 원자에게서 가까운 전자 껍질이니까 K 껍질부터 채워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몇 개 넣는다? 2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두 번째 얘, 세 번째 얘지.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몇 개가 채워질 수 있다? 얘네가 아까 8개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K에서 5로 가려면 K에서 5로 가려면 자 봐. 얘가 지금 2개가 있어. 천분 수용이 2개야.
근데 얘가 지금 최인수용 전자가 8개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두 개 중 8개를 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돼. 두 개에서 8개. 이에서 활용하려면 모자르는 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거를 눈동자를 굴려야 돼? 사가 2개 있어. 근데 나 8개 갖고 싶어. 어떻게? 누구 거 뺏어오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희미에서 뭐로 가려면 나는 2개밖에 없어. 얘는 8개 있네? 어떻게 돼? 부족한 거 5개 된다. 6개지, 그치? 너, 뭐 하는 거지? 자, 나 지금 2개밖에 없어? 8개 살려면 6개를 채우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 K에서 O로 가면 부족한 걸 채워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볼 수 있어? 흡수한다라고 봐주는 거야. 원자에서 가까운 첫 번째 껍질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모자란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반대로 어떻게 돼? 반대로 9에서 K로 가려면 어떻게 돼? 얘가 8이야? 얘 2밖에 없, 2는 있어. 2 있어. 그럼 8에서 2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흡수해야 되니까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면 돼? 방출시켜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게 옆에 그래프 나와 있잖아. 전자의 이용과 에너지 출입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죠. 됐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거를 뭐로 설명을 하느냐? 저것도 설명을 할 수 있죠. 원자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자가 원자라는 건요. 자, 원자 핵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지? 그러면 이 껍질이 뭐다? 얘는 K, 얘는 L, 얘는 L, 얘는 N, 얘는 O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자가 원자는 야 가장 마지막 껍질,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위치하는 전자의 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자, 1종 알칼리 금속이야. 같은 쪽에 속하는 애들은 뭐가 같다 했어? 화학적 성질이 같다 했어. 그리고 또 같은 쪽에 속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도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얘네를 동족 원소라고 표현해요. 동족 원소. 자, 봐. 자, 1쪽에 해당되는 애들이 첫 번째가 수소, 리튬, 나트륨, 한류, 이만큼만 먼저 본다고 쳐도 수소는요,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원자핵이 하나니까 가질 수 있는 전자수도 하나야.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 들어가겠지. 자, 리튬은 2잖아.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요렇게 될 거야. 그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했어? 2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2개 들어가고 나머지 몇 개 남아? 3씩 그게 여기에 이렇게 채워주면 돼. 됐죠? 나트륨 얼마? 얼마? 이거지? 11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몇 개? 8개 채울 수 있어? 그지? 그러면 2 더하기 8이니까 10이고 나머지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자, 요 놈이 요렇게 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칸 표현을 몇 번? 그 19번이요. 왜 들어가? 그냥 19번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9번 안 돼. 네. 만들면 안 돼? 플러스 19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가? 4개 들어가네. 얘는 9개. 10이지?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 3 들어가.
그지? 그럼 남는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잖아. 요렇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원자과 분자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수를 뜻해. 그러니까 같은 족에 해당되는 애들은 마지막 전자 껍질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도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나와 있죠?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수소, 원자과 전자 몇 개? 한 개. 탄소 몇 개야? 두 개고 네 개지? 그럼 탄소는 마지막에 네 개가 원자과 전자의 수가 되는 거지. 마그네슘은 어떻게 돼? 12번이니까 두 개, 8개, 합하면 10개고 마지막 껍질에 몇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고 같은 족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봐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무엇을 하실 거냐? 좀 쉬었다가 여기 해당되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좀 쉬운